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다라는 발언을 인터뷰에서 진행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잠시 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CPI 발표가 뭐 그렇게까지 실망스럽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는 했지만 뭐 이 정도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다. 뭐 크게 문제가 될 정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우 증시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39,000포인트 뭐 회복 시도가 나왔는데 이 뭐 회복했다고 보기에는 지금 공방 펼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나스닥은 오히려 1.54% 상승하면서 16,000포인트 위쪽에서 눌림목 구간 잘 버텨주고 언제든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 만들어 놨죠. CPI가 오히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 걱정하신 분들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 뭐 다시 한번 또 오라클과 함께 급등 흐름 나오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휴식은 있어도 죽지 않아요. 주도주는 이 시장의 한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계속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정 나온다 해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미증시 급등에 우리나라 증시도 또한 급등 나오지 않을까 고민하신 분들 고민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 뭐 이렇게만 보면은 2700을 넘어가기가 사실 힘들어요. 넘어가봐 2700 살짝 이제 고개 빼꼼 내면은 정도고 이 내일 만기일까지 해가지고는 2700 전후 정도 되는 구간 정도가 뭐 가장 좋은 주가지수 정도 된다 말씀드렸고 뭐 2700 돌파 시도 정도 하고 살짝 내려와서 한 중후반 정도에서 끝나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정도 뭐 지구권이면은 할 만큼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기일 이후에 언제든지 움직여도 되는데 오늘도 수급 동향을 보면은 콜옵션 매수가 굉장히 좀 크게 나왔어야 내일 돌파라도 기대감이 있는데 보시면은 콜옵션이 매도가 이제 강력하게 나오면서 아이 내일까지는 너무 기대감 갖지 말고 좀 쉬엄쉬엄 합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대감이 살짝 내려와 있는데 그런 측면을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 가지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수권 이제 362.5포인트 이게 정확하게는 제가 2700 전후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정확하게 안 나오냐면 환산지수 이거 다 필요 없는 게 코스피 200 지수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이게 기초 자산으로 하는 게 코스피 200 지수 기준이에요. 코스피 전체 지수가 아닙니다. 선물은.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는 게 362.5 구간에 매도가 워낙 많아요. 그 바로 아래 360 구간도 매도가 많고. 그런데 그나마 365 구간에 오늘 이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대신 360까지는 계속 매도가 나왔다.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일 2700 위쪽으로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콜옵션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활발하게 나와가지고 돌파해서 치고 가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렇게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면서 위쪽으로 쭉 치고 달려가지고 뭐 2700 중반 정도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 쪽에서 이제 이 365포인트 구간에 요 구간에 뭐 차익 실현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도 다시 한번 이렇게 2700이나 2700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제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포지션 때문이에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럼 기간은 어떠냐? 기간도 위쪽에 뭐 콜옵션 매수는 있지만 올라가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실은 내일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 콜옵션 200억 이상 매수가 나오면서 위쪽으로 쭉 당겨서 2700 중반 정도까지 간다라면은 아주 나이스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뭐 그런 이제 확률적으로 조금 낮은 편인 이런 구간을 이제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겸허하게 내일까지는 뭐 제한적인 상승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소폭 올랐죠. 0.44% 오르면서 나쁘진 않았는데 기대한 만큼은 아니었죠. 이거는 만기 영향력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만기 이후에는 선물 롤오버 물량도 있고 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우리 상승 구간에서 이렇게 제가 상승 N자형 만든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한번 돌파 시도 눌림목 그리고 위쪽에 올라와서 지금 다음 저항 구간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죠. 그럼 내일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다 살짝 눌려도 그 이후에는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N자 파동으로 해서 길게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1차 파동 이렇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쭉 움직여야 되는데 2차 파동이 원래 보통 제일 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지수가 새로운 지수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갇혀 있었습니까? 보시면은 언제부터 갇혀 있었어요? 2022년 중반부터 계속 갇혀 있었어요. 봄부터 계속 갇혀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2년 동안이나 이 지수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권은 이제는 조금 벗어날 타이밍이 다가왔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이유예요. 추세가 지금 만들어져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 추세를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을 다시 두들기고 있고 돌파 시도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눌림 차라리 나오고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라면 멋진 흐름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은 그 뒤를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된다라는 거. 890포인트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한두 번 이제 돌파 시도하고 넘어가도 되고 바로 넘어가서 위에서 쉬면 더 좋습니다. 올해 1000포인트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정도 여러분 체크하시고 코스피도 저는 올해 3000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수가 그만큼 뭐 한 번의 강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핵심 종목들, 주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차별화장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거나 건드리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핵심 종목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하이닉스가 16만원 돌파 이후에 17만 5천원 구간 살짝 건드려주고 다시 한번 밀려 내려왔는데 좋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저는 지금 하이닉스 당연히 추세적으로 좋아지고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던 각도가 조금 더 멋지게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 상승 각도를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이닉스 충분히 좋은 구간인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로 이제 슬슬 볼 때가 됐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가 보는 이 삼성전자는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이 수렴 과정 이후에 한번 치고 올라왔다가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이는 이런 과정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번 돌파 시도의 눌림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라도 75,000원 구간 쪽 기준으로 해서 72,500원이랑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이라도 만들 수 있는 거다 말씀을 드렸죠. 둘 중에 어느 쪽이 나와도 상관은 없다. 이 기간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어차피 넘어가기 위한 숨고르기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 여러분들 주시하셔야 됩니다. 저라면은 지금 구간이면은 충분히 매수하고 싶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72,500원간 이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려 왔었는데 한번 치고 올라가고 눌림목 구간 치고 올라가기 전부터 해서 이제 슬슬 움직일 때 됐습니다 했는데 한번 움직였죠.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72,500원 75,0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추세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성전자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테크인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도 좋아요. 이게 뭐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 뭐 주도주가 아니다, 뭐 핵심 종목이 아니다라고 이제 여기저기서 뭐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핵심 종목이 아니면 이렇게 많이 안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500원 이 구간부터 제가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제 그 연말을 앞두고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 협상이 나오고 있다. 이제 공급계약 이슈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아직 공시는 안 나온다. 왜냐? 대화가 오가고 있는 거니까 조금 지나서 나오게 된다. 그런데 여기부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이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었고 6,500원에서 지지받는 것도 보이고 이제 좋은 얘기 나오고 있고 재고 감소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고 검사 장비 제가 이렇게 비유까지 드렸어요. 여러분 코로나 키트는 이제 다들 아시죠? 코로나 키트 이제 코에다 이렇게 쓱 넣은 다음에 이거 재활용하는 사람 없죠? 다 일회용이죠. 검사 장비는 이런 식으로 반도체 쪽도 일회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테크인 유닛 테스트 이런 쪽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테스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회용 그리고 다회용으로 해도 뭐 전공정 장비처럼 계속 쓰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라서 이제 활용이 되면은 계속
사용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 된다 말씀드린 이후에 6,500원부터 지금 29,0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도 추세가 살아서 예쁘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살짝 눌림목은 나올 수 있는데 여전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 14,000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닙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14,000원에서부터 이 구간에서부터도 2배고 6,500원부터 시작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4배가 훨씬 넘어가서 이제 5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테크인 같은 쪽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텍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 탈출 신호가 나오는데 거래 대금이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이게 8,500원간 여기 돌파하면서, 여기 선 하나 그어드릴게요. 이 8,500원간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을 살짝 붙여준다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아직 부족하죠. 살짝 붙여준다라고 하면 기존에 매직 구간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붙여주면 이거는 날아가는 겁니다. 바닥권 탈출이에요. 아이텍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한번 이제 유심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텍 같은 쪽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SNS 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다시 47,000원 넘어가면 새로운 추세 만듭니다 했는데 드디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 저는 6만원대 다시 가는 거 전혀 의심하지 않고요. 그 이상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추세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반도체 쪽에 좀 어려움이 생기고 이제 뭐 수요가 감소하고 그래도 매년 실적이 성장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에도 오히려 성장을 했고 코로나 시절 이후에도 계속 성장을 하는 기업 아닙니까? 영업이익 늘어난 거 보이시죠? 110억에서 126억, 160억, 250억. 이 블랭크 마스크 쪽이 EUV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고부가가치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매출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다가 여기서 펠리클까지 올해 양산 시작한다? 그러면은 올해부터 추가적인 수익이 나오면서 내년에는 폭발적인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펠리클 기술을 가장 빠르게 개발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체크하시면은요, 만약에 펠리클 이제 양산이 시작돼서 삼성전자가 공급한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그게 6만원 바로 넘어가는 이제 기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부터 제가 이거 42,000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래는 이제 주지를 않죠 아예. 그래서 19,000원대 갔을 때도 여러분들 지금 19,000원대 2만원 아래면은 여러분들 이거 신이 내린 기회입니다 라고도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렇게 6만원대 올라왔다가 휴식을 취해도 42,000원 아래를 안 준다라는 거, 이런 이 여러분들 좀 미리미리 바닥권에서 말씀드릴 때 보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강원칩스는 어떻습니까? 이 종목도 계속 여러분들 계속 강조해드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으셨습니까 지금. 이 종목도 거의 사고팔고 할 때 저희가 대응선 알려드린 것만 대응하셨어도 300% 정도는 수익이 발생했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계속 붙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작년 연말에 계속 이 종목 왜 안 움직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수급이 부족해서인데 무조건 움직이게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AI 쪽이 발전하게 되면은 이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이 종목이 핵심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만원 아래 구간이면 밀릴 때마다 매수하면 되는데 16,000원 아래, 여기는 무혈입성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2배 정도는 이미 올라왔죠.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신 분들, 최저점이 아니어도 2만원 아래에서 16,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신 분들 지금 이미 2배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러면 아직도 죽지 않았다. 지금 32,000원 아래만 주면은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뒷받침해 주죠.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계속 여러분들 모아서 다시 한번 36,000원 넘어가면은 4만원 5만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 시작되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거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엑센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종목인데 거래 대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기존의 매직 구간은 이미 나왔었고 이 구간을 훼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엑센 같은 경우도 3,000원 넘어가면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합니다. 근데 바닥에서 올라오려는 모습 보이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어제 경고 메시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여러분 이제 슬슬 놓아줄 때가 됐다. 여기서 한번 더 급등해서 종료되면 어떻게 된다? 거래 정지에
이제 단일 감염에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람 테크놀로지 이미 주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10만 원 구간 잘 건드려졌죠. 오늘 추가 상승 나올 때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좋았어요. 좀 좋았고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돼요? 10만 원 이탈하면은 정리하는 거고 상한가 풀렸을 때 원래 매도하는 거죠. 상한가 첫 번째 풀렸을 때, 두 번째 풀렸을 때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봉으로 딱 보면은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두 번째 풀릴 때 매도하려고 하신 분들은 10만 원 구간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구간이었고, 왜 앞으로 갔죠? 이 두 번째 풀렸을 때 매도하려고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분봉 차트 속에서 요 10만 원 구간, 10만 원 구간 이탈할 때 이제 정리를 하셨으면 되는 구간이었고, 이렇게 5분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이죠. 한번 올라갔다가 풀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건 한번 풀린 정도예요. 그런데 한번 풀렸을 때 10만 원 이탈한다 그러면은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보이잖아요. 아, 이거 이제 슬슬 들어갈 때 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최고점 정확하게 나오는 날 매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미리미리 알려드렸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어제 말씀드렸죠. 추가적으로 급등 나오면은 이제 밀릴 때마다 그리고 이제 지지선 이렇게 올리면서 보는데 그 구간에서 해야 된다. 10만 원 딱 걸리잖아요. 그럼 10만 원 이탈할 때 4,700원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상한가 풀릴 때 매도 못해도 괜찮은데 10만 원 이탈할 때는 정리하는 거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더 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추후에 다시 움직이더라도 놓을 때는 놓아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삼성에서 이제 네오 QLED 그리고 OLED TV 신제품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전기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살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뭐 크게 거래 대금이 붙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거기다 유리기판 얘기까지 나오면서 삼성 전기는 좀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역시 뭐 대형주들은 아직 뭐 조금 이제 수급 쪽에서 좀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삼성전기가 못 간 대신에 다른 쪽에서 많이 움직였으니까 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고요. 대신 작은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OLED 최대 수혜주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6세대 증착 장비 때 이제 신규 상장한 다음에 동아일텍 자회사로서 굉장한 이제 기술력을 뽐냈는데 업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힘들게 진행하다가 이제 드디어 빛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한다.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25,000원 구간 흔들고 나서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가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윗골이 달았으니까 추가적으로 4만원 넘어가면은 나이스한 거고, 그러면은 4만원 위에서 쉬는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살짝 눌린다면 35,000원 흔들기 나올 때 그때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하면서 거래대금 실어주는 모습 보이죠. 2,500원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은 들어왔으니까 오늘 건드려졌고 눌림목 나오면은 이렇게 뭐 2,300원 이하 정도, 2,300원 전후 구간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양봉 하단 이탈 안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2,300원 안 주면은 아예 2,500원 돌파한 다음에 보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바닥권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동아일텍, 뭐 선익 시스템의 모회사라고 말씀드렸죠. 동아일텍 최근에 좀 멋진 모습 보이면서 계속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OLED 쪽은 세제 혜택도 있고 2027년까지 국가 뭐 산업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글로벌 1위를 차지하겠다. 정확하게 중국을 이겨보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밝혔으니까 이미 작년에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뭐 LG 쪽 얘기 나오면 항상 야스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2,000원 돌파 시도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좀 다시 한번 밀렸어요. 근데 추세는 살아있으니까 12,000원 넘어가면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K온에서 현대차가 최대 80조 원 전기차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데 아직 협상 중이라고는 해요. 그래서 최대가 80조 원이고 뭐 중간 단계가 돼도 그럼 4, 50조 원 정도는 나오겠죠. 그래서 뭐 협상이 타결된다라고 하면은 뭐 긍정적인 이슈가 될 거고, 현대차는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해당이 되고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가치주로서도 좋고, 올해 하반기에 조지아 공장 이제 완공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IRA법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다시 한번 25만 원 쪽으로 붙어가고 있고, 그리고 기아가 사실은 저는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만 원 넘어간 다음에 12만 원 쪽으로
더 내려오지도 않고 있어요. 여기까지 눌려도 이상할 게 없는데 그런 모습 보면 기아가 좀 더 추세적으로는 강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고, 그리고 뭐 오늘 계약 관련해서 이제 LNF나 이런 쪽이 워낙 뭐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한번 쓱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신흥 SEC랑 상시 EDP 같은 이런 캔 각형 이런 이쪽으로 이제 볼 때마다 얘기 나올 때마다 파우치형이든 원통형이든 나올 때마다 계속 이런 케이스 쪽 이제 만드는 업체들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계속 관심 가지면서 상시 EDP랑 이제 체크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K온 얘기 나왔으니까 SM코어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SK온의 옌천 공장이랑 헝가리 공장에 자동화 시스템 구축한다라고 했죠. SM코어가 이 기업이 SK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기업이에요. SK가 지금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와 있죠. SK그룹 하이닉스나 뭐 SK온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한다,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SM코어 떠올리시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수년 동안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조금 전에도 현대차랑 기아랑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은행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이게 제일 탄력적인 종목일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제대로 올라와 주면서 이제 뭐 오늘 뭐 상한가도 이제 한번 노려보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상한가까지는 달성하지 못했고 준상한가 수준으로 마무리했는데 역시나 좋죠. 15,000원 구간 넘어가는지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5,000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걸린다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박스권으로 그냥 움직인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를 이어서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 볼 거면은 그냥 제주은행 보는 게 낫고, 제주은행 보다가 이게 도저히 더 올라가면 안 되는 구간이다, 저항 구간이다 싶으면은 그때 푸른저축은행 보면 된다고 했죠. 이것도 눌림목 나오면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KB금융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금융 지주사로서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상승 눌림목, 이 상승 N자형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그냥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한지주든 뭐 기업은행이든 이제 뭐 우리금융지주는 다 좋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에서 제일 싼 은행주가 한국의 은행주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은행주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해소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NH투자증권이나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굉장히 화려한 불꽃놀이 나오면서 수급이 잘 들어왔죠. 그리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사주 이제 뭐 소각이랑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이제 좋은 이슈를 몰고 오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시작부터 이제 딱 나오는 것보다는 어설프게 해서 욕만 먹지 말고 어설프게 욕만 먹는 것보다는 정부 정책 여러분도 잘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기대하지 말고 기업들한테 맡겨서 먼저 해보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면은 우리가 그걸 채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본다.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한 거다라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배당 늘리고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요렇게 보시면 되고, 일부 기업들이 먼저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다들 이렇게 따라하시오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여러분들한테도 유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제 생각에 대한 뷰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만족을 하셨었는지 이런 부분을 잘 한번 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흥국화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 보인 다음에 눌림목 구간이죠. 이런 종목들이 좀 탄력이 있으니까 이제 은행주 중에 제주은행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손보사 쪽에 뭐 흥국화재가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현대해상이나 뭐 DB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종목 중에서 좀 든든한 종목이죠. 현대해상이나 이제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든든한 종목들로 보시면 되고, DB가 대신 수급은 제일 좋죠. 덜 밀린다라는 거는 누군가 주가 관리를 이렇게 매수세를 이용해서 해준다라는 뜻이니까 DB가 강한 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뭐 미래에셋생명이나 이제 뭐 삼성생명 이런 쪽이 이제 바닥권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쪽이 다시 한번 움직인다 보면 되는데, 생보사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증권주, 은행주 다 좋고 이제 뭐
뭐 손보사도 괜찮은데 생보사가 조금 약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LG나 두산물은 지주사주들 당연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저평가돼 있다 계속 말씀드려 왔었고,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또 이제 주주친화 정책 펼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올라오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자, 그리고 GS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눌려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4만 원 구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눌림목 이후에 올라왔다. 그래서 30% 정도 올라왔다가 휴식. 최근에 지주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30%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죠. 휴식 구간인데 48,000원 회복되는 거 잘 보세요. 그러면은 요 48,000원 구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수정 과정 거치고 있는데 거래대금 실어서 회복되면은 한번 움직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 SK나 SK스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 SK도 지금 20만 원 저항 돌파 시도 한번 한다 눌려 있는데 좋습니다. 18만 원 구간에서는 지지력 테스트 받으면 아주 나이스하고요. 그러면은 18만원에서 20만원이라는 요 박스권이 생기고 20만원 돌파하면은 좋아진다. 그럼 18만원 구간이면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SK스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아직 조정을 안 받아가지고 추세가 너무 예쁘게 살아있어가지고 지금 매수하기는 부담되고, 만약에 65,000원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 나올 때나 보는 거고, 강한 종목들은 그냥 계속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 보시면 되고, CJ도 최근에 좋은 모습 보였었죠. 눌림목 나오면 이렇게 9만원 초반 구간 나오면 양호한 것 같아요. 이런 구간에서 9만원 초반 전후되는 이런 구간에서 한번 모아갈 수 있다. 이렇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 나쁜 게 아니다 정책, 오히려 저렇게 시작은 수동적인 게 좋고 이제 기업들에 물어보고 간담회하고 하면서 세미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기업들 의견을 수렴하고 당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하고, 잘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저렇게 따라합시다. 간단하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자,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얼마 전에도 1년 전에는 신경만 칩이 부족했고 이제 다음에 변압기가 부족할 거고 그 다음 전기가 부족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2024년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다. 미리 준비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아마존이 먼저 준비를 했어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캐나다 원자력 기업 제너럴 퓨전에 1억 3천만 달러 공동 투자했었죠. 자, 그래서 2021년에 아마존이 시작을 했고 2022년에 구글이랑 쉐브론이 핵융합 스타트업 이제 TA 테크놀로지에 2억 5천만 달러 투자했죠. 그래서 여기도 2,647억 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2023년 작년에는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오픈 AI 챗 GTP 이후로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과거부터 원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에도 직접 빌 게이츠가 찾아오곤 했었죠. 우리나라 원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원자력 운영업체 컨스텔레이션이랑 계약 체결을 했죠.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 발전원에 원자력을 추가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 가운데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발언을 한 게 다시 한번 이제 이슈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글로벌 CEO들은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제가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력주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같이 볼 수 있는 게 LX 일렉트릭 있다고 했어요. 최근에도 LX 일렉트릭이 좀 쉬고 있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움직일 때 됐다 말씀드렸는데 75,000원 회복 구간 잘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회복되고 쓱 움직이는 거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종목들로는 뭐 강원전선이라던가 이쪽도 기존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대한전선은 조금 부실해서 문제인데 조금 부실함을 좀 털어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번에 수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가 이제 신규 상장주로서 이제 좀 활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해요. 그래도 최근 3일 동안 거래대금이 좀 들어오는 걸로 보아서 반등 정도는 가능성 있다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제가 썸네일에도 적어드렸는데 대선을 앞두고 현지 언론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제 전쟁 중인데 이 핵무기 사용 준비돼 있는가라고 현지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 대한 대답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러시아 국가 존립이 위협받으면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 즉 반대는 뭐예요? 러시아의 국가 존립만 유지해주면 핵무기 안 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기반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다. 존립을 위협하지만 않으면은 우리는 뭐 한다?
종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는 앞에 빌드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쌓은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데 얘네는 미리 말하잖아요. 우리 위협만 안 하면은 핵무기 안 쓴다. 그리고 종전협상이 준비되어 있다. 우크라이나가 재무장을 위한 잠깐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라 러시아 안보 보장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하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하자는 거잖아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뭐다? 종전 좋은데 우리도 힘들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우리는 이제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입장이죠. 이런 부분은 둘이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 주변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지금 서방 국가에다 얘기한 거지 우크라이나에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종전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이 서방 국가에다 얘기한 거고 중국에다 얘기한 거다.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깔끔하죠. 그래서 항상 핵심이 되는 것보다 SY 가장 먼저 보시는 종목이다. 왜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은 이미 뭐 작년 7월부터 해서 계속 우리나라에다가 뭐 얘기를 해왔잖아요. 우리 재건하려면은 바로 이제 언제 땅 파고 언제 철근 받고 시멘트 쌓아가지고 하느냐. 우리 모듈러 주택 좀 지원해 달라라고 대놓고 우크라이나 장관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SY가 당연히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거고 뭐 삼부토건 같은 경우가 이제 재건주하고 뭐 네옴하고 항상 얘기 나올 때마다 한번 반짝반짝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종전 얘기 나왔을 때 이 두 종목이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 SY 이쪽 보시고 그리고 건설기계 쪽 HD 현대건설기계 네, 요런 쪽 보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건설기계 쪽 보시고 거래대금 오늘 싹 올라오죠.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요런 쪽이 이제 재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쪽이고 좀 작은 종목들로는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아니면 데모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시라고 했죠. 현대 에버다임 데모 같은 경우 거래대금 터지는 거 보이시죠? 지난번에 한번 터지고 이번에 터지고 자 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터지고 이번에 터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후발주로는 금강공업이나 이제 모듈러 주택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금강공업이나 요거 거래대금이 안 들어왔어요. 덕신하우징이나 이런 종목들 거래대금 안 들어왔죠. 근데 반짝 움직이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범양건영이나 이런 종목들이 후발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다 안 들어온 종목들이다. 거래대금 들어오면 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방산업체들 신규 수주랑 호시적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는 내려오네요. 이제 끝났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8만원 그냥 눌림목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를 흔들어서 이렇게 내려가도 되는데 오늘 뭐 저점 매수세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그러면 하나이로스페이스 다음 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17만 5천원 구간 요 구간에 있는데 16만원 구간까지 내려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요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코츠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i3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짜잘한 작은 방산주들도 쓱 올라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 계속 말씀드렸어요. 바닥권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3만500 되면 좋아진다 말씀드렸죠. 작년에 역대급 실적, 역대 최고 실적 계속 갱신해 나갈 거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K 미용기기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 냈고요. 글로벌 미용기기 시장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제이시스 메디칼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시면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큰 기쁨을 안겨줄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APR이라던가 뭐 비올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레이저옵텍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럽에서도 통하는 이제 기대주로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다시 한번 밀려있는 이 구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 HB 이제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바닥권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레이저옵텍 같은 경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로닉 같은 경우가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하이로닉 거래대금 들어오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특이 종목으로는 이제 레몽레인 같은 경우가 2연상 갔는데 와이더 플레인이 생각나는 뭐 이런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와이더 플래닛 만큼은 못 갈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 기존에 저희가 바닥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때 매집해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을 좀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주에 저희 회원 모집 시작을 다시 한번 할 건데요. 한 달에 한 번 공지 올려드리죠. 이번에 굉장히 큰 거 오니까 여러분들 내가 혼자 하기 좀 어려웠다. 내가
주도주 쪽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